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로의 조립과 그 다음에 프라이밍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 그 일회용 제품들을 조립한 다음에 이제 캐뉼레이션이 진행되고 이제 체외순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C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이기 때문에 이 카디오와 그 다음에 이 풀모나리에 그 혈액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위적으로 가지를 못하게 막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스 플로우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산소의 공급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산소와 이제 그 메디칼 에어의 어떤 균형을 맞춰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제조 업체들에 따라 이제 옥시네이터의 조작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옥시네이터에 따라 BSA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특성이 다르고 플로우의 순환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스 세팅하는 사용하는 것은 그 업체의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처음엔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벤틸레이팅 가스 플로우는 이제 CPV 바로 시작 전이나 시작과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플로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보면 파이버 안으로 이제 이게 파이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일로 공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체외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이 가스 블렌더에서 이 수입 가스를 올려버리게 되면 이쪽에 계속 가스가 들어가고 이 플로우는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압력이 높아지거나 어디 부분에 어디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공기가 이쪽이 혈액 쪽인데 이 혈액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 가스를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시작을 하고 나서 올리거나 아니면 시작 전에 이제 그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리저버가 드레인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 부분을 클램프를 해놨다 그러면 그 센트리퓨가를 운용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압력을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혈액 쪽에 압력이 형성이 돼서 가스 플로우를 주고 있어도 이쪽으로 빠져나오진 않을 텐데, 이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가스 플로우를 주게 되면 공기가 그 할로 파이버에서 이 혈액 쪽으로 공기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시작 전, 얘기하는 게 그래서 시작 전이나 이제 시작과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트랄 라인에서 이제 밝은 그 빨간색의 블러드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내가 이 가스 플로우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가스를 줄 때는 항상 이제 시작하자마자 1분 이내에 이게 A라인이고 이게 비너스 라인이라고 하면 이 A라인과 이제 비너스 라인의 색깔 차이가 분명하게 나야 됩니다. 둘 다 그 빨간색이 둘 다 검은색의 이 상태를 보이거나 이러면 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시각적으로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블러드를 꼭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타트를 하게 되면 드레인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찰할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가스 플로우 관련된 거에서는 이 A라인과 이제 비너스 라인의 이제 색깔 차이가 확연히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PO2와 SbO2의 값을 보고 이제 적절한 이제 옥시네이션을 평가를 하고 이제 믹스처를 통해서 이제 가스 플로우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가스 플로우를 초반에 보통 이제 주는 양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FiO2를 통해서 이제 그 산소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될 것이고, 산소 공급을 조절하게 될 것이고, 이 수입 가스, 그러니까 그 메디칼 에어를 통해서 이 가스의 양을 조절을 해서 이제 그 수입되는 가스의 양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옥시네이터 벤틸레이팅 가스 플로우의 세팅을 이제 사정하고 평가하는 이제 유용한 기술은 이제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와 이 벤틸레이터 가스의 이제 비율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 에크모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스 플로우에 대한 비율이 있죠.
이게 VA 에크모냐, BB 에크모냐에 따라서 이 수입가스의 조절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와 블러드의 플로우의 비율은 이제 CPB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BA 바이패스입니다. 0.5에서 1.0 대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로우가 만약에 4000이다. 그러면 가스 플로우는 이 CPB에서는 뭐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보통 이 범위 내에서 0.5에 1.0의 비율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대부분 뭐 카디악 인덱스가 뭐 2.4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뭐 4000이다. 그러면 뭐 2.0에서 보통 2.5, 많게는 뭐 4.0까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또 뭐가 달라지냐면 그 병원에서 그 공급해주는 가스의 그 압력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 범위 안에서 조절이 되게 되고, 이 환자의 사이즈와 체온, 그 다음에 이 SBO2, 그 다음에 요구되는 아트리알 CO2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보면 가스 블렌더가 보통 이렇게, 여기는 1000단위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0단위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해서 FiO2가 0.21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0.6이죠. 그러면 여기 가끔 이제 여기 왜 0.0이 아니고 0.21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 이건 산소 FiO2입니다. FiO2. 이 산소의 이제 그 프랙션인데, 0.21은 이 공기 중에 산소의 항수가 2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빵 터지긴 했는데 한번 물어봐서,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공기 중에 산소가 21%이기 때문에 이거 21, 그러니까 이걸 21% 0.21로 완전히 내려놔도, 이거 내려놨다는 거는 그냥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0.21로 표시가 되는 거고, 환자의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이제 그 공급해줘야 되는 이제 플로우의 양이 많다는 거고, 플로우의 양이 많다는 거는 이제 DO2도 많아진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BO2가 많아지기 때문에 DO2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죠.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는 산소의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산소 공급도 그래서 많아져야 되는 거고, SBO2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컨티뉴스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뭐 한번 BBGA를 해봐서 이게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DO2를 더 증가를 시켜주거나 플로우를 더 증가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얼 PCO2 뭐 40 정도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 35에서 보통 45 이야기를 하는데 한 40 정도 유지를 하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수익가스를 더 올려서 이걸 낮춰야, 더 블로잉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잉이라는 건 이제 불어내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BJ를 해보고 VBJ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입 마취제는 이제 흡입기를 CPB 콘솔에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옥시네이터와 벤틸레이팅 가스 라인과 이제 연결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스의 벤틸레이팅 가스, 이제 옥시네이터의 벤틸레이팅 가스를 통해서 이제 환자에게 주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스 블렌더에서 이게 가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세부나 아이소플로람보다 이제 시브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서 조절을 해서 이제 주게 됩니다. 같은 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CPB 동안 마취제를 첨가하면 이제 시스테믹 블러드 프레셔를 이제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환자의 그 세이데이션을 시켜서 그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취 심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취과에서 사용되는 마취제의 양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레브랄 프로텍션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번 사용을 하면 체외순환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지 않을 거면 모르지만, 사용했다 그러면 뭐 양을 줄이든 올리든 조절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마취액의 구조상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취 흡입기는 이제 일회성 서킷과 닿지 않도록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설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옥시네이터 벤틸레이팅 가스 라인에 이제 마취 흡입기를 이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튜빙을 이제 연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가스 라인은 이제 바이패스 시작 전에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되어야 할 이제 미니멀 가스 플로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옥시네이터와 가장 가까운 교차점에 클램핑을 하고 가스 플로우를 이 40mm, 40cm 이제 H2O의 압력으로 실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뭐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 마취가스를 이제 CPV 동안에 사용을 한다면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가스 배출을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가스 배기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술실에 마취 흡입제를 이제 축적시키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마취가스가 보통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빠져나오는 거에 보통 이제 거기 이렇게 보통 이렇게 크게, 보통 들어가는 라인보다는 좀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니까. 만약 이 부분이 막히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뭐 튜빙 라인을 연결해서 이제 백큐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병원 내 자체 시스템 수술 자체 양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는 그 환기구에 그 뭐 라인만 이렇게 빼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빈저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떤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 플로우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BA와 뭐 BB 에크모의 경우든 CPV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BA 타입이기 때문에 이 0.5에서 이제 1대 그 플로우에 전체 카디악 플로우에 카디악 아웃풋에 이제 0.5에서 1 비율에 이런 비율로 가스를 주입을 하게 되고, 이 베누베누는 좀 다릅니다. 베누베누는 1.0에서 최소 뭐 2.5까지 2배까지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 수입 가스의 양이 이제 CO2라든가 이런 양이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혈중에 이게 많이 불어내야 됩니다. 그 순환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랑 좀 다르다는 거, 뭐 에크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